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최근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며 관련 종목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화이자 공급업체로 알려진 그린생명과학은 전거래일보다 29.78% 오른 2,205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CTK가 특허 분야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UN 산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의 WIPO 글로벌 어워드 2025 최종 후보에 선정됐다고 밝히며 주가가 21일 폭등 중입니다. WIPO 글로벌 어워드는 최종 수상 기업이 되면 오는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주들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 간 실무 통상 협의가 현지 시간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흘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다음 주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변경을 단행합니다. 105개 편입 종목을 100개로 줄이는 동시에 편입 종목의 30%를 바꿔 기업가치 제고라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는 공시 유인책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밸류업 지수는 지난해 9월 말 시장에 공개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리밸런싱 이후 처음 정기 변경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오늘도 주식 성공백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 양시장은 시원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05% 상승하고 있고요. 262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630선까지 터치했다가 살짝 반납한 모습인데요. 다시금 터치할 수 있을지 장 마감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코스닥 역시도 1.26% 상승하고 있습니다. 724선 지나가고 있네요. 여기서 반가운 건 수급인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와 주면서 반가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는 역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와 니파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코로나 치료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메타버스, 로봇, 조선까지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매일 달라지고 있는 우리 시장, 궁금증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그 궁금증들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찬인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이 예상해준 대로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오늘 주목할 만한 점이 바로 수급인 것 같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와준 게 정말 반가운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달러가 또 지금 약세예요. 지금 1,385원 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글로벌 신용평가사죠. 무디스에서 기존의 미국의 그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을 하면서 이 달러에 대한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성격이 강한 달러에 대한 부분이 확신보다는 약간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약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가 내려오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뭐 글로벌적으로 대내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 심리가 강했죠. 그 상태였는데 사실 이런 달러가 약간 흔들리면서 약세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넘어갔던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 시장에 충분히 훈풍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약간 정치적인 이슈도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에서 좀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사실 양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1,500개가 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뭐 1,600개가 상승을 하고 있고 하락 종목 같은 경우는 한 800개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관련 제약바이오 테마군들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3%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양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선물 쪽에서도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내일 시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지수 차트를 보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전 고점이죠. 고점 부근을 돌파하지 않을까. 2650선 이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좀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전 고점이 전전 고점이죠. 2680포인트 이 부분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종목들이 밸류에이션보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고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 미국 증시에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이죠. 예. 주가 미국 엔비디아 주가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라도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달러의 움직임도 미증시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는 충분히 저평가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국내 증시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시장 긍정적이다. 그리고 만약에 저점에서 좋은 종목을 저점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나 긍정적인 흐름으로 상승하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전고점이 2650선, 전전고점인 2680선까지 돌파할지 이번 주에 계속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장이 오른다고 모든 종목이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급등이 유력한 종목에 대한 분석, 장시작 전에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장에서도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시황 분석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합니다. 네. 현재 그린 생명과학은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고요. 사실 코로나가 다시 돌아온다면 너무 무섭기도 한데 5년 전에 겪어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주식에 대한 대비는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대비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가장 먼저 진단키트 쪽이 먼저 움직이겠죠.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적인 어떤 경제의 불확실성이 잔재하고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식품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확산이 여기에서 추가적인 확산이 이루어졌을 때는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많죠. 예, 뭐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임상 3상까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 그런 임상 3상을 맞춰놓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 전에는 팬데믹이 처음에 발생됐을 때는 사실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었죠. 예, 치료제가 굉장히 부족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번에는 좀 빠르게 치료제가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만큼 이 확산은 이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거다. 대응이 잘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대형주 중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6.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생물보안법이죠. 미국의 생물보안법은 중국을 첨단 바이오 쪽에서 제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하원은 이미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고 상원만 통과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정책은 사실 바이든부터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중국에 대한 어떤 첨단 바이오를 제재하기 위해서 미국이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 생물보안법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원은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상원만 통과를 하면 되는데 상원 의원의 70%가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무난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슈도 아마 조만간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달 말이죠. 또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여기에서 지금 박스권 형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그 전 고점 돌파를 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군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오늘 그린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갔죠.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그 코로나가 확산이 됐다가 이제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제약바이오 군들 또한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기 이평선 밑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상승 초입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린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를 상한가 갔네요.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외된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지금 들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 어떻게 보면 또 마스크 쪽 관련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저도 지금 당장 마스크를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마스크 관련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제약바이오주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정이 나오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으로서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부터 니파 바이러스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다시 코로나의 공포가 돌아오기 전에 이 확산을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더해서 굵직한 제약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점검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코로나 이슈 직전에는 제약바이오를 좀 꿈틀거리게 했던 업종이 바로 뭐 항암제랑 비만 치료제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 이슈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살짝 들어갔는데 관련해서 또 계속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나 뭐 키워드들이 있을까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진단키트 쪽 관련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확산 속도가 좀 빨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임상 3상을 마무리해 놓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임상에 대한 임상이 1상당 거의 뭐 한 10억 원, 20억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3상까지 끝내려고 하면 거의 뭐 1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R&D에 들어가는 돈을 사용을 했는데 바로 또 엔더믹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기업들이 그 R&D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산이 여기에서 좀 빨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했던 기업 중에 유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장기 이평선 들어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밀집 국면이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예, 뭐 보톡스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사실 큰 매출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했던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에 맞춰서요. 이번 코로나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재점검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바이오로직스 시장에 큰 힌트 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간밤에 미증시를 살펴보면요. 네. 이 섹터 중에서 뭐 진단키트나 코로나도 있었지만 양자도 또 뛰어오르더라고요. 네. ETF, 양자 ETF도 큰 상승세 있었고요. 네. 근데 우리 증시에서도 양자가 어마무시한 상승세 얻어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일단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사실 엑스게이트가 사실 대표적인 종목이긴 해요. 그쵸. 네, 대표적인 종목인데 사실 다른 또 이슈가 있죠. 노벨상 후보로 들어간 ICTK, ICTK. 이 ICTK가 노벨상 후보로 선정이 되면서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두 종목이, 그러니까 ICTK 그리고 엑스게이트가 양자암호 쪽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ICTK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돌파해주는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급등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는 매도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요 지금 19% 올릴 때도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찍고 지금 약간 반납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는 훨씬 적었다라는 게 이 고점에서 적었다라는 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양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사실 이게 뭐 14년 걸리는 지금 슈퍼컴퓨터가 14년 걸리는 그러니까 10경년이에요 이게. 뭐 단위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10경년. 그러니까 그 걸리는 처리량을 5분이면 끝냅니다. 양자 컴퓨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그래서 풀지 못하는 암호가 없다라는 이슈와 함께 사실 코인 쪽 블록체인도 깨지는 게 아니냐 그런 또 우려감도 당시에 나왔었죠. 근데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연내에 획기적인 양자 컴퓨터를
오픈하겠다라고 벌써 발표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CK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ICK가 상한가를 가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11%가 넘는 11.95%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장기 이평선 우리가 공부한 이 장기 이평선 121선이죠. 요 121선과 60선을 밟고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이 추세를 꺾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 사이에 어떤 또 다른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횡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자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봐야 되는 섹터군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AI, 그다음에 뭐 로봇, 그다음에 뭐 양자 암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양자 암호와 또 파생돼서 이제 보안 관련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는 그동안 좀 소외가 됐으면서 정말로 그동안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뛰고 있는 그런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고 지금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지금 주식 시장으로 다시 돌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은 많죠. 예, 근데 거기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불이 꺼졌다 하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섹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호재 이슈가 있을 때는 또 크게 꿈틀거려주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계속 함께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양자 암호가 사실은 상용화 되려면 좀 먼 느낌인데요. 이게 조금 더 빨리 수익을 보려면 보안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SKT 사태와 관련해서도 보안이 튀어 올랐으니까요. 보안 관련해서는 좀 선호하는 종목이나 키워드들 있으실까요? 보안 종목에서는 사실 드림 시큐리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안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방이 약간 좀 제한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 사실 우리가 뭐 보안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는 게 사실 안랩이죠. 안랩인데 약간 지금 안랩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로 좀 엮이면서 사실 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되려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근데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국책 과제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양자암호 쪽에서도 보안에 관련된 부분을 과학기술부로부터 기술 이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 국책 과제 중에서도 지금 드림 시큐리티가 주도하에 이 양자 보안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주도가 돼서 드림 시큐리티가 그래서 나중에 양자암호 쪽 관련된 보안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드림 시큐리티를 보시는 게 맞다. 사실 지금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더라도. 근데 사실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매집 과정인지도 매집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안 쪽에서는 사실 가장 좋게 보고 있고 만약에 상승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그리고 양자 보안 쪽에서는 드림 시큐리티가 대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 종목 쪽에서는 드림 시큐리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양자 보안 관련해서는 드림 시큐리티 짚어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 볼 때도 좋은 구간이니까요. 드림 시큐리티 양자 암호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더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다음 키워드는 건설 좀 만나볼까 해요. 네.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존재하긴 하지만요. 사실 시장에서 건설은 그동안 큰 관심 받아가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혼자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아까 알려주셔가지고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사실 오늘 건설 얘기하기가 네. 좀 생뚱맞죠. 그쵸. 네, 아마 아무도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오늘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상승 초입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가 건설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진짜 없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수급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많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건설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이 건설이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지금 누군가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권이 25,000원 부근부터 시작해서 지금 5만 원까지 거의 가까이 왔어요. 지금 100%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예. 근데 계속 지금도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거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으신 상황이라서 이게 왜 이 종목이 왜 올라갈까? 그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건설사도 많고요.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큰 폭으로 뛰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기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해외로 다 눈을 돌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해외 수주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 관련된 그런 발전소도 건설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는 있어요. 건설사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지금 8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미 2023년도에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리나라 기업단이 방문을 해서 이미 다 이 재건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상이 다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뭐 종전 이슈 나오고 트럼프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어떤 이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선 진행 당시에 공약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시키겠다고. 그리고 하루면 종전시킬 수 있다라고까지 막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건설사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그런 건설사들 중에 대우건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우건설은 미국에 있는 트럼프 타워를 건설할 때 함께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트럼프 타워도 우리나라에 있는 트럼프 타워도 런칭을 대우건설에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하고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동안 건설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좀 놓친 부분인데 이 재무를 한번 보시면 매출이 우리가 건설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수주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까지 만약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건설사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대우건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거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건데 이 원자력 발전소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 UAE로 공급을 했었죠. 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나간 기업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수출해 본 기업은 두산이 유일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건설사로 대우건설이 나갔었어요. 자, 그러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관련 발전소 관련된 이슈로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자력 발전 이슈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건설이 지금 분위기는 지금 충분히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슈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급등이 나오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밸류보다 지금 구간도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정말 싼 가격이에요. 그래서 대우건설 앞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 않아서 오늘 왜 건설 들고 오셨지?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들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종목까지도 발굴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남들이 모르는 현대건설 그리고 대우건설과 같은 종목들에 대한 공부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가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든든한 섹터와 종목만 들고 와주시는 최강창린 전문가님이신데요. 그만큼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매일매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오신 종목들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이 종목들 포트폴리오 보면 이젠 오를까? 아니면 이제 내릴까 싶은 박스권에 갇힌 종목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기법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기법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기법이 박스권 매매 기법입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또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수급이 많이 부족하죠. 시장 자체가 거래대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섹터군도 뭐 한 개, 두 개도 아니고요. 막 세 개, 네 개 하루에 계속 수급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개별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순간적으로 뭐 3분에서 5분 사이에 10%를 올렸다가 또 10%를 빼버립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트렌드 맞추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트레이더 입장에서 봐도 쉽지 않은 시장인데, 그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더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50%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슈가 터졌을 때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확 들어오면서 확 올렸다가 또 매도가 나오면 너도나도 매도를 해버리죠. 또 순간적으로 확 빠집니다. 특히나 뭐 요즘에는 넥스트레이드가 또 진행이 되면서 장 초반에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 전에 없던 캔들의 흐름도 많아요. 되려 더 기술적인 분석이 더 어려워졌다. 근데 우리가 이런 변동성 속에서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단기 트레이딩 뭐 잘하면 금방 돈 벌겠죠, 그죠? 근데 이게 확률을 통계를 내보셔야 돼요. 한 달 통계로. 그래서 최소한 10번 중에 7번은 맞아야 됩니다. 성공률이 70%가 넘어야 돼요. 그래야 단기 트레이딩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어려우신 분들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박스권 매매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직사각형 모양이 길다란 형태의 박스예요. 박스인데 박스 형태인데 이 박스권 매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파생되는 그런 기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겠다. 자, 박스권 매매도 하실 때 사실 뭘 하시든 단기 매매를 하시든 뭐 중기를 하시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이죠. 종목.
종목인데 이게 실적이 기반된 종목은 변동성도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뭐 상한가 아니면 뭐 50%, 100%, 200%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테마성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은 꼭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초를 다투는 싸움인데 실적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 초를 다투는 싸움이지만 적자 기업인지 아닌지만이라도 확인하셔야 돼요. 꼭. 예. 적자 기업 같은 경우는 쭉 올렸다가 쭉 빼는 그런 형태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시장 속에서 사실 우리가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면 좋겠죠. 근데 요즘에는 테마가 수급이 너무 빨리 돌다 보니까 섹터군도 움직임도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 이슈가 지금 오늘 이 종목을 들어 올린 상승 모멘텀이 내일까지만이라도 이어질 수 있는지만이라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까지만이라도. 왜냐하면 오늘 내가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다가 물렸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다음 날 뭐 본전에 나오거나 아니면 약간의 수익권에서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받으려면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 이런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내일까지는 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제가 앞서 제약바이오를 설명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이번 달 말에 미국 임상 종양 학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달 말까지 그 기대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같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일까지라도 이게 가능한 건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매매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예, 간단한 내용인데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저항선이 위죠. 그 다음에 지지선은 여기인데 원래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죠. 예,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 예,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돌파 자리를 더 좋아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여기서부터는 시세가 새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움직임도 빨라집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런 구간들도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도 타점이자 돌파가 나온다. 강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되면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되려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이 저항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는 건 매수세가 강하게 이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세를 다 소화를 하고 매수가 더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목표가가 더 위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여기에서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심리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손절가가 바로 밑에요.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 바로 손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짧게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돌파도 여기에서 만약 돌파를 했어요. 당연히 이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 적게 나오다가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는 데서는 거래량이 큰 폭으로 들어오겠죠.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매도가 분명히 나올 건데 그 매도를 받아내면서 매수세가 이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저항선이 돌파가 되고 나면 지지 라인으로 바뀌어요.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 이 선이 지지 라인으로 바뀐다. 이 지지선을 이탈하잖아요. 그럼 이게 저항 라인으로 바뀌어요. 이게 저항.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흘러내렸다. 그럼 다음에는 여기에서 맞고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지 라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또 손절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손절 라인을 짧게 잡을 수가 있어요.
간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빠른 매매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간에서 매도 나온 구간에서 돌파하는 그런 캔들에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좀 안전하게 가고 싶다.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지라인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거 언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수급이 적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지점에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 지점에서 어떤 강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섹타군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상한가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최근에는 그런 그림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돌파 구간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이탈하게 되면 사실 안 보시면 되겠죠. 예, 이 종목을 아예 안 보면 되겠죠. 이탈이 되면. 근데 이게 이 이탈 같은 경우는 지수의 영향을 좀 받아요. 예, 지수의 영향. 그러니까 지수가 그날 좀 많이 빠졌다라고 했을 때는 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돌파는 사실 지수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돌파는. 그래서 그거를 실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돌파는 안 돼요. 예, 돌파는 안 되죠. 돌파는 안 되는데 이런 이탈은 나옵니다. 이날이 뭐 작년 8월이죠. 예, 뭐 양시장 뭐 사이드카 걸리고 뭐 난리 났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는 이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이탈 지점은 버티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닥에서 또 저점 매수세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상승 박스권이에요. 상승 박스권인데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하고, 그죠? 매수해서 매도하고. 지금 이게 거래일로만 따지면 한 10거래일에서 한 15거래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다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매수,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 박스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 주가의 흐름을 우상향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상승 박스권의 반대죠. 하락 박스권. 예. 하락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하락 박스권 매매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아까 이 우상향으로 가는 퍼센테이지하고 이 하락하고는 퍼센테이지가 이 하락 흐름에서 박스권 매매는 적다. 그래서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이런 상승 박스권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물렸네요. 그죠? 물리게 되면 이런 데서 추가 매수를 하고 비중을 낮추고 추가 매수 비중 낮추고 추가 매수 비중 낮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손실폭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손실폭을 줄일 수가 있고 되려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이 하락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이런 자리들은 돌파하고 나서 옆으로 평행 박스권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바로 상향 박스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 보통은 여기에서 이제 평행 박스권이 나온 이후에 이 뒤에서 다시 상승 박스권이 나오는 형태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돌파 구간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또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도 박스권 매매가 계속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을 너무 여러 개 종목을 발굴해야지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네. 요즘에는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한 종목이 컨택이 되면 그 종목 가지고 오늘도 매수하고 매도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계속 그 종목만 봐도 사실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정말 내가 확신이 있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종목만 하나만 진행하셔도
지금 단기 트레이딩 하는데 큰 무리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본적인 형태의 박스권 매매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네,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으로 박스권 매매 배워왔습니다. 간단하지만 확실한 이 방법, 손실폭은 줄이고요, 수익폭은 늘릴 수 있는 꿀팁이었습니다. 이렇게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최강 전략 세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요, 매일 오전 8시 40분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상승하는 우리 시장 안에서도 더 좋은 상승 볼 수 있는 종목들만 쏙쏙 골라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히든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앞에서 좀 확신을 갖고 쭉 올해 한 가지 종목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 갖고 있으면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번 히든 종목이 그런 종목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지금 상승 초입에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한 종목만 가지고서도 매수 매도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상 요즘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하나만 갖고 있는 그런 종목보다는 다중 모멘텀, 여러 가지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슈로 엮이면서 상승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 좋다. 자, 그런 부분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기술력을 확보를 했어요. ESS. 이게 전력 저장 장치인데 이게 AI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갑니다. 대용량으로. 그리고 전기차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뭐 지능형 로봇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이 그러니까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용도. 자, 거기에다가 동사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1기가와트 규모를 보유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이슈,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정책 수혜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관 중심으로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갖춰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배열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 차트를 더 길게 보게 되면 사실 뭐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책주로 지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정책주 같은 경우는 대선이 끝나도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6월 3일 이후까지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전 대선 때도 그랬고요. 그 전전 대선 때도 그랬고 대선 때마다 그랬어요. 정책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매수 타점이죠. 우리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으로 매수 한번 해보시고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상승 초입에 있는 이 종목 앞으로 급등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만 알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커뮤니티도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밖에 우리 시장 안 남은 만큼 들어오셔서 종가 베팅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최강창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한 시간이었습니다. 꿀팁들 잘 담아
담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